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호산나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아름 청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더 SMC 그룹이라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. 흔히 말하는 디지털 마케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. (3월) 이후부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셀렉티브나 뭐 그립이나 그리고 카카오에서 또 이제 런칭하는 거 준비하는 것도 있고, 유튜브 라이브 방송, 인스타 라이브 방송, 모든 게 이제 라이브, 실시간 스트리밍 이런 트렌드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오히려 이제 제작비나 그런 제작 인력이나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최소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매출도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주한테 되게 이렇게 요청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, 몇 주 전에도 유튜브 플랫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이제 음료 브랜드였어요. 그래서 3만 건 정도 해서 이제 11번가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다 완판이 되더라고요, 몇 분 안에. 근데 그게 그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뭐 이제 제약회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육아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에서 이제 라이브로 뭔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,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고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요. 개인이 이제 나의 일상을 소통하는 채널이 페이스북이었다고 하면은, 지금의 페이스북은 이제는 미디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눈팅을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피드를 내리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뉴스글,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 준 뉴스 클립본들, 영상들, 그런 짤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돌아다니는 플랫폼으로 이제 미디어 역할을 많이 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, 댓글이나 이제 친구들을 태깅해가지고 나의 일상을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채널로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올라왔고, 그리고 뭐 해시태그 이런 역할들이 사실 검색 기반의 뭔가 소통 역할, 그리고 그 관심사를 주변으로 한 공동체들을 이루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좀 세밀해지고 세분화되고 강해졌다,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콘텐츠에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자체가 공유가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플랫폼보다는 진짜 알고리즘이나 그런 자동화, 로봇 자동화 같은 그런 기능들이 제일 강해진 플랫폼인 것 같고, 뭐 하나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상들이 따라다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유튜버 한 명 한 명의 그런 특성이나 그런 종류들이나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모이고 소속되고,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, 그런 채널의 특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 능력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안에서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과거에서는 뭐 라면 먹고 갈래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카피였는데, 최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라면 먹고 갈래라는 카피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에 대한 이제 그 인지가 없다, 이렇게 부정 이슈가 터지고, 그런 게 소셜에선 더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부정 언론이나 이슈들이 그렇게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통 능력을 좀 많이 갖춰야 된다, 저는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요즘에 가장 정리된 부분이 오력이거든요. 근데 이게 미디어 업계도 뭐 다 공통점으로 그렇겠지만, 그 영역인 부분은 사실
그 조회수 싸움이거든요.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잡히게 되더라고요. 제가 영역이 없으면 이 회사에 왜 들어왔고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잊고 옆 팀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. 댓글 반응, 태깅 반응, 조회수, 노출, 도달. 그래서 실제 광고를 붙였을 때 얼마나 효율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광고주한테 성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그게 성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도 사실 그게 수치 싸움이다 보니까 그 수치에 잡히고 나면은 내가 이 현장에서 지속해야 될 이유, 힘 전혀 없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알고리즘이 더 강화된 플랫폼들을 다루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되게 지배를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업이 24시다 보니까 퇴근길에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예요. 그냥 업이 계속 일이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힘이 없으면은 정말 이 수치 보이는 것들에 정말 속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영역 다음에 지력인데 지력이 저는 이제 공부머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센스도 있어야 되는 거고 트렌드도 빨리 봐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잘 노는 친구들이 되게 컨텐츠들을 빨리빨리 잘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멘션, 유튜브에 올라가는 해시태그 그런 걸 잘 잡는 친구들이 일을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 이렇게 트렌드들 그리고 막 유행하는 짤, 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왜 유행하고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게 왜 지금 갑자기 뜨지? 뭐 비깡 챌린지가 갑자기 떴잖아요.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이슈화가 됐지? 이런 게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은 그게 그냥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 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지력인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렌드를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 나한테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나는 저걸 못 만드는데 난 저렇게 못 터뜨리는데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고 회사의 일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세력은 모든 언론 미디어의 현장에 공통된 부분이겠지만 저도 거의 주 5일을 야근을 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막 대학교 때까지 랩런트 시기 때까지는 체력 관리해야 된다,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현장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체력 컨트롤이 안 되면 저희 영적인 부분까지도 되게 지배당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미리 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력인데 저는 이게 개인의 경제력이기보다는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몰리고 흐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경쟁 업종 회사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컨텐츠들이 모이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월급과 그런 그러니까 성과적인 부분에 보지 않고 그냥 대학생 때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 경제 흐름이 이 컨텐츠에 많이 가고 있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은 컨텐츠 저는 기획자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도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 이제 광고주님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광고주와 제작자와 그 회사의 내부의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필요해요.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다. 왜냐면
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람과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정말. 근데 이 부분들을 정말 지혜롭게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서밋 그릇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욕을 들어도 그냥 바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좀 그릇을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. 이런 5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업이 24시라서 보통 랩넌트의 삶들이 거의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거나 뭐 알바를 하고 토요일 주일은 훈련을 받잖아요. 근데 저는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훈련을 간 현장 그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일이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런 댓글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특히 주말 사이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장이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왜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 왔을까. 그리고 그 일과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삶이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기회로 바꾼 게 24시구나. 그리고 이 업이 24시라고 하면은 말씀도 24시여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 신입 때는 그런 힘이 정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낙심하고 되게 조급하고 되게 불안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 그래서 주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비전을 꼭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매일 정시 예배 누리고 특히 밤에 제가 광고주한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은 날에 이제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정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이번 주 주신 미션인데 그게 어떤 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찾아보고 답을 내리고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랩넌트들이 항상 질문을 했던 게 뭐 준비해야 돼요?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꼭 광고학과 나와야 돼요?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하고요. 근데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하면은 꼭 광고랑 관련도 없고 뭐 마케터랑도 관련이 없어요. 뭐 이공계 나온 친구들도 많고 거의 관련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걸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학과에 그렇게 많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고 진짜 복음화에서 재해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업에 들어올 때 가장 큰 훈련이기도 하고 자기 채널을 만들어 본다면 정말 베스트이고 그래서 자기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현장에 들어오면은 정말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을 좀 빨리 익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준비라고 했을 때 딱 정해진 학문과 그런 게 서적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이 나중에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